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반발하는 강성 당원들을 달래기 위해서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성 지지층은 정청래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을 요구하는 등 원 구성회까지 개입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후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가운데 친문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중심으로 친노, 친문계 인사들의 정치적 결속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과 내일 예정된 대규모 서울 공연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김 씨의 구속 여부가 달린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로 예정돼 있어 사실상 내일 공연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2월부터 이어왔던 기준금리 연 3.5%를 11회 연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떨어지지 않았고 환율과 가계부채 불안에 이어서 부동산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통화 긴축 기조가 언제쯤 풀릴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SNS에 글을 올리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 전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특검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 아직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이 드러났을 때 하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모든 걸 특검으로 가져가니까 특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본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잇따라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그러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었는데 유독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비대위원장일 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에서는 침묵을 유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일단 이번 특검법 제표결은 21대 국회의원들이 할 사안이죠. 네. 22대 당선인도 사실은 직접 결정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무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전당대회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등판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언론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받겠죠. 그런데 네. 아마 그 입장을 유출해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본인이 직전 법무장관이었고 법률가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발인이 뭘 수사하고 어디까지 수사하고 어떤 절차로 수사하고 무엇보다도 그걸 누가 수사할 것인지를 다 정하는 그런 사법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근대 사법 절차에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아마 이런 형태의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이런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선택적인 침묵 아니냐, 뭐 유불리에 따라서 의견을 밝히고 안 밝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긴 한데요. 일단 전당대회 등판론이 거의 무르익고 대세처럼 지금 기울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럼 다음 발걸음은 어떻게 될지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정치권에서 좀 독특한 시각의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나오려고 하는 수순을 다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한동훈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거는 목격담 정치밖에 없었어요. 그걸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와 호응도를 확인한 거고 그 다음은 이제 SNS 정치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직구 문제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나올 거는 저는 회동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났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고 하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에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가장 이슈가 될까 생각해봤는데 지금은 홍준표 시장을 만나는 게 가장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연일 애라는 표현을 하면서 애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리는 만무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 그림을 떠올려 보면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둘이 만날 가능성은 물론 낮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만나자는 제안만으로도 뭔가 이미지를 좀 확 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서로 엄청 만나기 싫어할 것 같은데요.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애랑 만나시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정통 보수는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서 우리 당을 멸망시키려고 했다 이렇게까지도 강하게 공격하시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과연 만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네. 반박했던 만큼 네. 거의 서로가 서로를 정말 절대 엮일 수 없는 사이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재미로 요 제안이 너무 독특하고 눈에 띄어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뭐 말씀이 아니고 네.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능한 그래서 얘기가 저희가 아니어서 그냥, 네. 그냥 재미로 아마 이승환 위원장도 네. 웃자고 한 얘기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던 홍준표 대구시장. 이번에는요. 친윤계와도 이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과거의 목소리 짧게 들어보시죠. 내가 이 당의 당대표를 2번이나 했어요. 원내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5번 하고 그 관심 갖는 시간이 하루에 30분 정도만 남으면 돼요. 어떻게 대구시장이 중앙정치에 관심을 안 갖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이나 많은 사람이 순수를 모르는 사람. 근데 그걸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문제가 크다는 거죠. 대통령의 호가호위를 이용해 먹고 그런 세력들이 혁신위해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네. 최근 이 홍 시장의 거친 이 발언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자신을 비판한 당내 인사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 닫고 자숙해라 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친윤계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전이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전선이 확장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연인을 이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내뱉는 홍준표 대구시장. 근데 이쯤 되니까 좀 역풍을 맞는 수준까지 간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뭐 견제는 뭐 여러 가지 그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넘어서 너무 좀 지나친 표현과 또 지나친 이런 것을 하면 결국은 그 홍준표 대표였던 한동훈 위원장이든 원래 있던 초반의 의미보다는 굉장히 좀 퇴색되면서 좀 희화화되지 않나. 그래서 홍준표 시장 자체였던 말의 무게가 저는 좀 떨어지지 않나 싶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건전한 어떤 경쟁이 아닌 어떤 분란의 어떤 그런 어떤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절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또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는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면서 역풍을 맞으면서도 멈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셔야죠. 그 홍준표 시장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총선 끝나고 저격하기 시작한 것이 총선 바로 다음 날인 4월 12일부터입니다. 오늘이 5월 23일이니까요. 무려 42일 됐어요. 네. 40일이 넘게 저희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하시는 말씀에는 크게 4가지가 없는데요. 첫째는 그 말씀 안에 당원과 국민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2번째로 정치적 예의가 없습니다. 3번째로 당의 비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당내 의원들의 지지가 없습니다. 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이제는 자중하실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다 내가 잘못했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관저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당선인들을 초청해 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총선 참패는 모두 내 잘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초선 당선인들과 만찬을 함께한 건 이번이 3번째로 윤 대통령은 어제 개혁 완수를 위해 똘똘 뭉치자며 당정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추도식 정치입니다. 오늘 오후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도 모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추도식을 마치고 양산 평산마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지도부의 문 전 대통령 면담은 처음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경호원과 돈 거래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정부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수천만 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경호처 직원이 다혜 씨의 부탁을 받고 계좌를 빌려준 뒤 입출금,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고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위증죄 경고 4차례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에서 김 씨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경기도전 사무관 배모 씨가 법카로 결제한 음식을 배달하면 김 씨가 현금을 줬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선 음식값을 보전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재판부는 배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위증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개딸의 점지입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인을 밀었다 실패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대여 초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며 당내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개딸들은 대여 강경파인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자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당선인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이임을 주장하며 박 의원 사무실 등에 비판 대자보까지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연기해달라, 안 된다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내일 낮 12시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콘서트 뒤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즉각 기각했습니다. 김 씨 측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23일과 24일 서울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는데 영장 심사에 따라 내일 공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대한민국 학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몇 가지 시선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학술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학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윤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교수가 회원으로 활동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 이처럼 개인적인 인연이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석학기인 학술원 인사들과 환담도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친이 회의할 때 늘 앉던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고요. 윤 대통령의 부친과 함께 활동했던 일부 회원들은 자식벌인 윤 대통령의 등을 두드리며 응원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어제 행사인 가수 이문세 씨 부부가 참석해 윤 대통령과 인사를 나눠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 씨 장인이 학술원 회원인 이상만 서울대 지질학과 명예교수로 어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반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홍 시장 저희도 계속 전해드린 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그런 인사들을 향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이어오고 있죠. 친윤, 비윤을 가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한동훈 전 위원장을 총선을 말아먹은 애라고 표현하는 등 그 원색적인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고요. 이런 한 전 위원장을 또다시 당대표로 뽑아준다면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한다며 당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홍 시장의 발언이 연일 계속되자 국민의힘에선 공개적으로 홍 시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본인은 지방선거를 말아잡수신 영감탱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냐, 당의 원로가 후배한테 고춧가루나 뿌리는 건 졸렬하다 등 상당히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이거 없어져야 할 당을 갖다가 겨우겨우 숨마붙어 있던 거 살려놓으니까 지금 또 이 꼴이잖아. 그래서 이 당은 지하실도 있다. 참 답답하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총선을 말아먹은 애라고 하는 것을 두고 보면 대표 시절에 그때 그 지방선거는 거의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고요. 홍준표 대표 시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홍준표 대표 심지어 후보들은요. 대표가 올까 봐 대표가 지원 연설한다면요. 그 자리에 도망갔어요. 나타나지도 않고. 네. 그러면 본인은 지방선거를 말아잡수신 네. 영감탱이 소리를 들으시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게 싫다는 거 아닙니까? 싫으면 자기가 나와서 같이 경쟁해가지고 이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계속 후배한테 고춧가루나 뿌리는 거는 돌려라고 좀. 홍 시장 한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탈당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일었는데요. 홍 시장이 이제 탈당 오늘은 가당치도 않다 이렇게 바로잡기는 했지만 이를 두고서도 당내에서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이 홍준표 시장은 앞서서 또 초짜 당대표가 된다면 자신도 거취를 생각해 볼 것이라면서 새 살림을 차리는 것이 희망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탈당을 시사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홍 시장은 이 자신은 당을 지켜온 뿌리라면서 탈당은 정계 은퇴할 때나 하는 것이다 이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요.
친윤계를 직격을 하면서 이 찐윤이라는 사람들은 찐득이처럼 윤 대통령이 기생하는 뭐 진득이다 이런 뜻으로 언론에서 붙인 말이라면서 정작 본인들만 그 뜻을 모르고 있다라며 이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친윤계 박수영 의원은 홍 시장을 향해서 더 빨리 나가셔도 좋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나섰고요. 이 비윤계의 김웅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김웅 의원은요. 누가 들으면 홍 시장이 30년간 당을 지킨 줄 알겠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해 홍준표 시장이 앞서 자신은 당을 30년간 지켜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던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고요. 또 김병민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당을 30년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4%빼야 안 되는 정당을 되살린 사람이에요.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지류 지천의 실개천이 아니고 나는 본류입니다. 이 당이 남아있지 않을 것처럼 겁박하는 정치를 하게 되면 이게 이 당의 본류를 지켰던 분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홍준표 시장 지난번 공천 못 받고 당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 한 번도 내가 먼저 싫어서 떠난 적은 없다. 비겁한 변명이죠. 예. 아니 결과론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본류를 자처하면서 저기 있는 사람들을 뜨내기 취급한다면 이런 워딩 하나를 굉장히 조심해야겠죠.